안녕하세요. 혹시 형제 자매랑 같이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셨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여러분의 양도소득세를 정말 수천만 원이나 아껴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세법 개정 소식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 자칫하면 정말 큰 세금을 물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이게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근데 복잡한 법조항부터 들여다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집 한 채를 남기셨어요. 이 집은 이제 남은 형제들에게 공동의 재산이 된 동시에 세금이라는 공동의 책임이 되기도 한 거죠. 여기 아버지가 남기신 시가 한 5억 원짜리 집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두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집은 두 아들이 같이 주인이 된 겁니다. 두 형제는 법에 따라서 이 집을 정확히 반반씩,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50대 50으로 아주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상속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상속받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생이 형의 지분까지 전부 사들여서 이 집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결정, 이 순간이 우리가 오늘 다룰 세금 문제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 동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대체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형의 지분을 사들인 바로 지금부터일까요? 아니면 1년 전 처음 상속받았던 그날부터로 봐야 할까요? 이걸 언제부터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릴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애매했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2025년에 세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우리 납세자들한테 아주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기존 법대로라면 동생이 형의 지분을 산 시점부터 1주택 보유기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요, 정말 놀랍게도 1년 전 처음 상속을 받았던 바로 그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유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와,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례 속 동생처럼 지분을 일부만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나머지 지분을 싹 사들여서 온전한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 상속받은 날부터 쭉 1주택자였던 걸로 쳐주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지켜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핵심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보유기간은 처음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해준다는 점.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반드시 그 집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형제 지분을 살 때 내가 다른 집이 없는, 그러니까 무주택자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강조하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2년 실거주. 단순히 집을 갖고만 있는 걸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집에서 내가 실제로 2년 이상 살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 혜택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되겠지? 이렇게 착각했다가 정말 값비싼 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외입니다. 만약에 처음 상속받을 때부터 50%를 넘는 지분, 그러니까 과반 지분을 상속받은 분이라면 아쉽지만 이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애초에 소수 지분이나 동일 지분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형제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사들이는 그 시점에 내 명의로 된 다른 집이 이미 있다? 그러면 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법은
무주택자인 소수 지분 상속인이 그 상속주택을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로 삼을 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혜택은 지분을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상속받은 사람을 위한 거다. 보유기간은 처음 상속 시점까지 소급 적용해주는 대신 2년 실거주는 필수다. 그리고 과반 지분을 상속받았거나 지분을 살 때 이미 다른 집이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어때요? 간단하죠? 결국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들을 잘만 활용하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안 내도 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상속계획 2025년부터 바뀌는 이 새로운 세법에 맞춰서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한번 상의해보세요.